2024년 10월 모의고사는 서연고도 들어가. 서연고도 들어가서 서연고 이미 했어요. 자, 요거 AI에 대한 내용이다. 나오겠죠? AI면 나오는 거야.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자, 갑니다. 자, the evolution, 진화죠? AI의 진화입니다. AI는 뭐 잘 알겠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야. 뭐라고 하게? 인공지능, 맞아요. AI가 약자가 조류독감도 AI거든? 조류독감 아니에요? 그렇죠?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종종 be associated with 이러면 뭐뭐와 연관되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e related to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AI가 진화가 된다는 건 뭐랑 연관이 있을까? 컨셉, 개념과 연관이 있대. 근데 뭐의 개념이냐면 요거예요. singularity 이러면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특이점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뭔 소리일까? 그래요. AI의 진화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이점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대. 그리고 특이점은 뭐냐면 특이점은 refer to, 나타내 주는 거래.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the point, 지점을 나타내 주는 건데 뒤에 어법 체크. 자, at which라고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놓였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러면 뒤에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안전해요. 그리고 얘가 묶여서 이렇게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보시면 AI가 exceed라고 하면 능가하다 이런 뜻이야. 능가하다,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능가하는 거야? Human Intelligence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지능을 초과하는 지점. 그게 뭐라고? 특이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기 때문에 at which 적절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뀔 수도 있어. 관계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가 완전하고. 근데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중에 포인트, 지점은 장소라고 보는 거야. 장소. 괜찮니, 가람아? 그 이제 장소니까 얘는 뭘로 바꿔도 되겠어? when, where, how, why 중에? 네, 맞아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설레네요. 설레. exceed는 능가하다라고 해서 surpass.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이 특이점이 뭐라고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는 지점을 말한다. 그치? 그래서 AI도 하나의 인간처럼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After that point라고 했으니까 이때 that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지점 이후에는 이 특이점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요,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that 이하가 예측이 됩니다. 이거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AI가 will repeatedly라고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거야. 알겠지? 더 이상 얘는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존재가 아닌 거야. 그치?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반복해서 improve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진화하는 겁니다. 속도긴 속도인데 어떤 속도로?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지점을, 특이점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됐니? 그렇게 예측이 된대. 됐죠? 네. 자, predict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foresee, foretell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예측하다 이런 뜻이야. 앞에 for이 붙으면 앞에 이런 뜻이거든. 앞을 내다보고 앞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AI인데 improve 뒤에 목적어 자리에다가 itself를 썼지?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제기대명사를 썼으니까 얘가 단수고 사물이니까 itself로 받아야지 뭐 themselves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라는 부사가 improve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and 뒤에 evolve는 병렬 구조죠, 그치? 얘가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accelerate 이러면 가속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ed를 붙여갖고 가속화된 속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가 점점 붙는다 이 말이지. 얘를 반대말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반대말이 돼요. 얘는 C가 두 개인데 얘는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decelerated 이러면 감속화된 이런 뜻이야.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람이 뭐 먹고 왔니? 아 방금 빵 먹었어. 이제 속에서 이제 에이 큰일 났네. 두 개 나가야 되는데. 됐니? 됐지? 그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When AI becomes self-aware 이라고 했으니까 뭐 할 때 AI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때 self-aware 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인간의 도움이 이제 필요가 없어. 특이점 지났으니까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병렬 구조죠. 얘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얘가 첫 번째 동사가 되는 거고 pursue는 추구하다 이런 뜻이고 go after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치가 받는 건 AI가 되는 거고요. AI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목표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aim, goal, purpose, and 이런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자,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AI는요, will be a conscious being 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단지 뭐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됐니? AI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치? 우리 팝하고나 이런 거 발전하는 거 봐봐. 옛날에 팝하고 돌리면 곰탕 이렇게 쓰면은 bear soup 이랬단 말이야. 곰탕 이라면 진짜 bear soup. 말이 되냐고. 곰으로 수프를 만든다는 거잖아. 그치? 점점 발달하잖아. 그치? 웬만하면 잘 안 틀리잖아요. 챗 GPT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치? 그냥 뭐 숙제할 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 왜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현재 시제만 쓸 수 있어. 그치? 여기는 미래 시제 썼잖아. 그치? 네, 그렇다고 저기에다가 미래 시제를 쓰면 틀려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래서 미래 시제 쓰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AI가 인간을 추월을 하게 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AI가 우리 인간을 위협하네? AI 발달을 막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상호 간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AI와 인간의 의식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AI와 인간의 consciousness는 의식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will begin to evolve together. 그렇지.
함께 진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이죠. 그쵸? AI의 의식, 인간의 의식, 함께 진화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기는 투부정사 ing 다 됩니다. evolving 이렇게 써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 진화를 하게 될 거야. 어떻게? To new dimensions라고 해서 디멘션이 차원이죠. 4차원. 3차원, 4차원 이럴 때 우리 3차원, 3D, 4차원, 4D 이러잖아요. 그쵸? 이때 D가 디멘션이에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진화를 할 거야. 근데 뭘 통해서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냐면 our interactions with AI입니다. A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상호작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지. 이거 어법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에 what하고 that은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자, 위로 올릴게. 자, 컴마 위치. 자,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리고 이때 대명사 it은 앞문장을 받아요. 자, 우리 인간의 인식이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이제 진화를 해.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제공해 줄 거야. provide A with B 이러면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intellectual stimulation이라고 했으니까 지적인 자극을 막 제공해 주는 거야. stimulation이 자극이죠. 지적인 자극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 얘가 두 번째 동사예요. 얘가 첫 번째 동사고요. 이렇게. inspire는 고무시키다, 영감을 불러넣다, 뭐 이런 뜻이지, 그치? 자, 우리한테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새로운 통찰력을 막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creativity라고 했으니까 창의력까지도 불어넣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의 의식, consciousness를 가질 때보다는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인식이 의식이 진화를 하게 되면 지적인 자극도 생겨나고 우리한테 새로운 통찰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윈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뭐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는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특이점을 지나가지고 그치? 얘가 이제 하나의 존재가 돼. 의식적인 존재가 돼서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쪽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인간도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 뭐 창의력 이런 게 생겨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있는 conversely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반대로 이번에는 인간도 AI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7번은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자, 우리의 의식이 consciousness가 또한 가질 수 있는데 significant impact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그치? 누구의 진화에 있어서 AI의 진화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AI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뭐 어렵지 않죠. 얘는 뭐 중요한이라고 하면 뭐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임팩트는 영향이나 영향력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뭐 influence 또는 effect 우리 학원 이름이죠. 어디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때 뒤에 전치사 on을 써. 이렇게 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더 디렉션 방향입니다. 방향. AI의 진화의 방향은 will depend on은 뭐뭐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AI가 진화를 해 나가는 방향을 잘 생각해봐. 그 방향은
아주 크게 뭐에 달려있냐면 요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요. 전치사 온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에 의, 주, 동이 온 거야. 의, 주, 동.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지. 그치?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의문사 요 what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문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한 번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와. 그래서 여기 있는 value하고 ethics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 what의 수식을 이렇게 받아요. 명사가 이렇게. 근데 이 명사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던 걸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value하고 ethics는 원래 어디 있었겠어? incorporate A into B 이러잖아? 그러면 A를 B에 통합시키다 이런 뜻이야. 통합시키다. A를 B에 통합시키다. 근데 A가 지금 여기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치?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오잖아. 그치? 근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완전한 거기는 해요. 그죠? 근데 that 쓰시면 안 돼요. that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 의문 형용사 what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value하고 ethics는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 인간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ethics는 윤리잖아요. 그쵸? 그 윤리를 AI에 통합시키는지에 따라서 AI의 진화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요. 좋습니다. 요런 거를 1을 넣으면 1로 방향을, 그쵸?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 2를 넣으면 2로 진화하는 거고, 그치? 어떠한 가치, 어떠한 윤리를 AI에 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I의 진화의 방향은 요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depend on은 뭐뭐에 의존하다도 되지만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도 있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e dependent on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rely on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incorporate는 통합시키다 이런 뜻인데 integrate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A into B. 됐니?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AI한테 끼치는 영향이잖아요. 이쪽은. 맞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 A as B야. C,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C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view. view A as B.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as는 전치사입니다. 자, 우리는 our relationship with AI, AI와의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그렇지, 중요한 단어예요. 상호 간의 이런 뜻이야. mutual, 상호 간의 coexistence가 뭐야? 공존, 그렇지. 공존의 관계로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안 돼.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을 갖고 있네. 위험해. 이러면 안 되고. 그치? 의식적인 존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conscious beings. 의식적인 존재에 상호적인 공존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얘도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됐잖아요. 특이점을 지나서. 그쵸? existence가 존재고 코나 컴이 붙으면 함께잖아요. 그쵸?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공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적인, 상호간에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commutual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됐니? 네. 컴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분사구문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여기 and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뭐 하면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원래 문장은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요. 주어는 we. 그 다음에 recognize, 그 다음에 support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쵸? 뭐 하면서 AI의 right는 오른쪽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 그치? 권리를 recognize, 인정해 주는 거야. AI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뭐 해주면서 support도 해주면서 그치? AI의 의식의 진화를 지지도 해주면서 이 말이죠. 됐니? 의식이 막 진화하는 것도 막 서포트 해줘야지. 그래야지 함께 발전해 나간다. 그쵸? 창의력도 얻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통찰력도 얻을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Upcoming future, 다가오는 미래. 다가올 미래는 AI를 뭐라고 여긴다? AI를 인간의 파트너로 여긴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뭐를 위한? 함께 진화하는 거, 그치? 함께 하는 걸 위한 어떤 인간의 파트너로서의 AI 이렇게 되는 거고 주제문은 9번입니다. 9번. 자, 9번이 주제문이 되겠고 7번은 아까 삽입. 그리고 9번 주제문은 빈칸. 그리고 6번은 조금 문장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컴마 위치도 있고 이래서 서술형. 큰일 났네. 큰일 났어. 29분. 큰일 났어. 이거 안 나오면 사표. 안 나올 수가 없다. 아니,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나오면은 뭐 뛰어내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지분들이 있잖아. 그 시험지를 보고서 내가 정말 뛰어내려야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뭐 시험지를 안 갖다 주니까 이거 뭐 뛰어낼 수가 있어야지 이거. 자, 요거 기술적 은유, 기술적 은유와 언어적 은유 두 가지가 나와. 자, 기술적 은유는 능동적, 그리고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갑니다. 자, 은유는 뭐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던데. 맞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 자, 밑줄 친 부분 어법상 틀린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요 필수적으로 be related to네 뭐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치? 자, 디지털 기술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메타포가 여기서 뭐야? 은유야, 은유. 은유와 연관이 되어 있대. 네. 그러나 디지털 메타포는요 기술적 은유를 말하는 거지, 그치? 이제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기술적 은유는 be different from 이라고 하면 뭐뭐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쵸?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언어적 은유죠. 이때 once는 여기 있는 메타포를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게 좀 안 되니까 once 부정대명사로 바꾼 거야. 그쵸? 언어적 은유와는 달라요. in important way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 은유나 기술이나 언어나 다 은유와 관련이 돼 있어. 공통적으로 은유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둘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능동적인 측면이 있고 얘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둘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여기 기술적 은유는 뭐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 노트북 컴퓨터 할 때 인터넷 브라우저 그 창 있잖아. 거기에 보면 그 아이콘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 있잖아. 휴지통 이렇게 있으면 딱 보면 직관적으로 여기다 파일 버리는 데구나. 휴지통이구나. 휴지통이라고 안 써 있어도 휴지통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근데 이제 언어적 은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셰익스피어 산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시간은 거지다. 이게 이제 언어적 은유거든? 근데 언어적 은유는 이것만 딱 보고서 시간은 거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면 휴지통이구나 아는데 얘는 어때? 딱 보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독자가 이 글 안으로, 이 산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맥을 좀 봐야지. 앞과 뒤에 문맥을 봐야지 이거 시간은 거지다 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기 산문으로 들어가서 이 의미를 알아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지만 셰익스피어 입장에서는 이걸 툭 던져주면 되잖아. 툭 던져주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소설의 줄거리나 이런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지.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아내려면 능동적으로 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야. 이것도 휴지통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지. 그냥 다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요. 그쵸? 휴지통 그냥 딱 보면은 휴지통이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자라고 한다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독자라고 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지. 뭔가 얘처럼 막 독자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독자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다 가르쳐주지. 이 이모티콘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은 뭐고 이런 걸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언어적 은유에서는 이걸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고 여기서는 능동적인 거고 독자는 수동적인 거고 독자는 능동적인 거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요약문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분명히 은유와 관련이 되어 있어. 뭐뭐와 관련되다는 아까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은유와 언어적 은유는 달라요. 그쵸? 많은 면에서, 중요한 면에서. 처음 갑니다. 언어적 은유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적 은유는 어떻다고요?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지.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야. 수동적. 그치?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대절 이하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야. 대절 이하라는 점에서. 우리는 요거 the sense를 빼고 in that을 많이 써. 그래서 in that 자체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그리고 that은 동격입니다. 동격.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해요. 자,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입니다. 뭐라는 점에서, 뭐라는 면에서 수동적이냐면 독자가 뭐 할 필요가 있어? 선택할 필요가 있지. 이거 알아내려고 막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예. 또 choose는 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그쵸? nee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 자체도 투부정사를 또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독자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actively를 쓰는 거야. passive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독자는 능동적으로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를 알려면. 그치? 제시가 된 세상입니다. 뭐에 의해서? 은유에 의해서. 그쵸? 은유에 의해서, 요 은유에 의해서 제시가 된 요 세상 있잖아요. 그죠? 셰익스피어의 산문과 같이 요 세상 안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쵸? 네,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엔터는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다 전치사 into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쓰면 안 돼요. 타동사기 때문에 enter into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그리고 propose는 제안하다, 제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분사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줬으니까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 which, that 이런 거 그리고 비동사는 is 정도가 생략돼 있지. which is proposed, that is proposed 이렇게 됐니? 그렇대. 언어적 은유. 은유가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은 호수요. 아니야? 잘 모르겠다. 나 국어 잘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이게 가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시간은 거지다. beggar이라고 하면 거지죠,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 시간은 거지다라는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독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자는 be unlikely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뜻이야. 뭐 할 가능성이 적어? 그 메타포를 시간은 거지다라는 메타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이게 뭔 말이야?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치? 근데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명사 두 개가 나와. 여기 an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without 명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시간은 거지다라는 이 메타포를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 하지 않으면 cognitive effort, 어떤 인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인식의 노력 없이는. 두 번째는 뭐야? 더욱더 engaging이라고 하면 끌어들이는 거야. 전치사 뒤에 이렇게 ing 동명사가 온 거죠. 뭘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셰익스피어의 프로즈는 산문이야. 그쵸? 산문. 그쵸? 시, 산문, 수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산문을 끌어들이지 않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독자는? 능동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치? 반대로 셰익스피어는 어떻다고? 그냥 수동적이야. 되게 수동적으로 요거 하나 그냥 탁 던져주는 거지. 그럼 독자들이 알아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이해돼요? 그리고 얘네 기술적 은유는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아이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거야. 그 아이콘을 보고서 얘처럼 이게 뭔지 알아맞혀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사용하는 사람이 이거 딱 보면 파일 버리는 데구나. 이건 뭐 하는 데구나. 그걸 딱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능동적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좋습니다. 자, 이거 unlikely냐 그냥 likely냐 그것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further이라고 하면 요 far의 비교급이 두 개예요. 아빠 이러면 안 돼요. father하고 furth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비교급. 그치? 위에 있는 further이라고 하면 거리가 더 먼 거고 밑에 있는 further이라고 하면 물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 그런 걸 예로 들면 이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쵸?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더욱더 좀 정도가 심하게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거리가 더 먼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farther를 쓰면 안 돼요. further를 써야지. 그죠? 됐니?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렇게 가잖아.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얘기했잖아, 그치? 언어적 은유 얘기했으니까 반면에 뒤에는 뭐 나와야 돼? 기술적 은유가 나와야지. 그 이제 반대로 가면 돼요. 그쵸? 수동적, 능동적.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반면에 뭐 똑같이 안 나올 겁니다. On the contrary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반면에 대조적으로 기술적 은유는 이거 나온다 이거. 수동적이지 않고 어떻다? active, 능동적이다. 그쵸? 능동적이다. 능동적이다. 때로는 imposing, 강요하기도 한대요. imposing이라고 하면 강압적인, 강요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구조로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대신 동격의 접속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어떤 점에서 기술적 은유가 이렇게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기술적 은유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 거야.
realize는 원래 깨닫다 이런 뜻이 있지만 실현시키다 이런 뜻도 돼요. 기술적 은유라는 게 실현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능동적이다라는 거죠. 그쵸? 휴지통의 아이콘을 생각하시면 된다. 어디에서 실현이 된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아티팩트, 디지털 인공물이야. 그쵸?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인터넷 창, 요런 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디지털 인공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대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이게 능동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긴 수동적으로 가는 거고, 그쵸? 디지털 인공물이라는 건 아주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디지털 메타포가 실현이 된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메타포는 능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쵸?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점에서.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니까 또 분사구문이죠. 그쵸? forcefully라고 했으니까 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력하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강력하게. 그리고 얘는 원래 문장 and 그리고 주어는 저기 있는 디지털 메타포니까 they 그리고 바꿔놓는다 change. 그래서 강력하게 뭘 바꾸는 거야? 사용자의 의미의 horizon이 뭐니? horizon. 그래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말해. 그치? 반대로 디지털 메타포는 능동적인데, 자,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휴지통 같은 그런 걸 떠올려 보면 된다. 그쵸? 얘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메타포는 유저의 의미의 수평선, 지평선, 이거를 바꿔놓기도 한데, 디지털 메타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어. 디지털 기술이 기술적 은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발달하지 않았을 때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질병에 관련된 어떤 의미만 갖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막 사용해. 그때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야? 그때 바이러스는? 이 컴퓨터 상에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이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있어서 의미의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야. 새로운 의미로 확장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다라는 점에서도 이 디지털 은유라는 건 능동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컴퓨터상에 바이러스를 좀 떠올려 보면 돼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의 creators라고 했으니까 창조자들이야. 기술적인 창조자들은 조금 어렵지? 큰일 났네. 2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큰일 났네. 가람이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해야 돼. 뭐라는 거야 자꾸. 뭐 은유가 어쩌고 저쩌고 영어인지 국어인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자, 기술적 창조자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쵸? 자꾸 휴지통 얘기하네. 그죠? 그거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할 수가 없어? afford 투고정사 이러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인데 앞에 캔낫이 있으니까 여유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거 산문이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딱 던져주고 그냥 독자들이 알아내도록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그치? 근데 노트북에 있는 그 인터넷 창에 있는 그 아이콘들은 딱 던져주고 알아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적인 창조자들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require는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들이 있는데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잠재적인 독자들이 있는데 그 잠재적인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궁금해하도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뭘 궁금해해? 어떻게 그 메타포가 휴지통이 메타포잖아. 휴지통이나 아이콘 이런 것들이 다 메타포라고. 기술적인 메타포라고. 그 메타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사용자들이 막 궁금해하게끔 막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적이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만드는 창조자들이 능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니? 그래요. 자, 그래서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또 궁금해하다라는 투부정사는 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 그래서 의주동이 또 온 거야. 의주동. 이때 work는 일하다라기보다는 작용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그 메타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 궁금해하도록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 갑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 매력, 장점 이런 뜻이야. 알겠죠? 매력이나 장점.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 유리한 점이죠. 일반적으로 기술적 은유를 잘 생각해봐. 판매를 할 때 유리한 점은 뭐냐면 요거다라는 거죠. 요거.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인데 what을 쓰려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that을 쓰려면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은 올 수 없지. 이쪽에서의 셀링 포인트, 매력적인 점은 뭐겠어?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해야 돼요. 휴지통을 딱 봤을 때 휴지통이구나 이렇게 분명해야지. 근데 얘는 시간은 거지다 이랬는데 독자들이 바로 알아. 그럼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되겠어?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없지. 이쪽에서는 이 메타포가 어때야 돼? 흐릿해야 돼. 독자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끔 흐릿해야지. 어비어스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휴지통에 딱 봤을 때 그냥 분명해야 돼. 맞잖아, 그치?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를 쓰려고 하겠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러면은 독자들한테 알아내게 하고 그러면은 사용자들한테 알아내고 그러면 누가 쓰겠어? 판매할 때의 매력적인 점은 이쪽에서 기술적 은유에서의 셀링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처음 힐끗 봤을 때. 그쵸? glance 이러면 힐끗 봄 이런 뜻이야. 힐끗 봄. 그쵸? 분명한 이러면 이제 evident 이렇게 쓰시거나 clear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또 on the other hand 또 나왔어. 기술적 은유가 나왔으니까 반면에 뒤에 또 뭐 나와야 돼? 이제 언어적 은유로 또 넘어가야죠. 그치? 왔다 갔다 계속해. 자, 반면에 셰익스피어는요, 사랑을 받았대. is be loved. 사랑을 받았다. 자,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써? because는 이제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그의 작품의 의미죠. 그쵸? 그의 작품의 의미가 어땠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까? 즉각적으로 그냥 딱 보자마자 분명해서일까? 아니, 분명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얘 딱 봤을 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겠지. 그죠? 그래서 not obvious가 돼야 돼요. not obvious, unclear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치? 그리고 병렬 구조니까 얘가 두 번째 동사예요. 얘가 첫 번째 동사고. 그리고 그의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미가 뭘 요구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 그렇지. 어느 정도의 생각이나 사고를 요구하지.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읽는 독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얘는 생각이 필요 없잖아. 바로 그냥 알잖아. 근데 얘는 생각이 필요하잖아. 그치? 누구의 생각이 필요해? 독자의 생각이 필요하지. 그쵸? 독자의 부분에서라기보다는 이때 파트는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고 기술적 은유는 능동적이다. 이렇게 갑니다. 주제문은 1번.
주제 제목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연결어가 뭐 on the other hand가 2번 나오잖아, 그치? 연결어 물어볼 수도 있고,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약문. 요약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고생했어요.